조민 씨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따져보기 전에 과거 억울함 호소했던 조국 전 장관 부녀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그런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허위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는 부분은 1심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뭐 조민 씨가 이제 포르쉐 타는 건 아니었다. 이것은 뭐 사실관계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연 조민 씨가 이제 포르쉐를 탔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 포르쉐를 탔냐 안 탔냐 이것은 네. 개인의 영역인데 네. 사실은 당시의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의 어떤 청렴성, 재산 형성의 과정 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공적 인물이고 사실 이제 조민 씨는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준 공적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포르쉐를 탔다는 것 자체가 과연 명예훼손적인 거냐, 아니면 이제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이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판결의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조민 씨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도 나도 준공이다. 준공이다 이런 네.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공적 인물 정도 되면 포르쉐를 탔냐 안 탔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명예훼손을 보기 쉽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그냥 이것이 허위인지 알면서도 유튜브에서 방영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산 의전원에 포르쉐가 찍힌 사진 같은 걸 받았는데 자신들은 뭐 이게 진실인 걸 알고 그냥 방송을 했다 이런 취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판결이 이어집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을 저희가 안 봤잖아요. 네. 안 본 상태에서 지금 기사만 보고 하는데 기사가 조금 좀 완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아니 거짓말인 거 허위 사실인 거 뻔히 알면서도 공적인 인물한테는 허위 사실 유포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곤란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 강용석 변호사 등이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자기들이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이거 사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저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던 것 아닌가. 그 부분을 판사가 인정한 것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기사도 오보를 냈을 경우에 늘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기자가 확인할 만큼 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거든요. 네. 그것처럼 저것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아닌가 싶은데 네. 좀 판결문을 좀 보고 그냥 허위사실인 거는 맞는데 무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 의원님 말씀이 아마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지만 네. 가로세로 연구에서 이 유튜브에 방송을 할 때는 네. 그 진짜인가 아닌가를 다 확인 과정을 그렇죠. 거쳤을 것이다. 검토를 거쳤다. 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세연에서는 앞으로도 더 팩트 체크를 꼼꼼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사법부가 굉장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딸 조민, 조속히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 조국 일가, 조국 가족들의 범죄가 반드시 이제 단죄해야 된다라는 데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팩트 체크라든지 실수가 없도록 충실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민 씨에게 한 말씀은 재판 선고 끝나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민 씨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 어쨌든 1심입니다. 뭐 조민 씨 입장에서는 항소할 수도 있고요. 2심 판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검찰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항소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민 씨를 공적 인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포르쉐를 탔다라고 하는데 포르쉐를 탄 게 왜 이게 명예훼손이냐 이런 취지까지 이제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조민 씨 입장은 아니 포르쉐를 탄 적이 없는데 네. 이걸 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아버지의 어떤 부정한 축제로 인해서 이런 재산을 모은 게 아니냐 이런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을 검사가 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비방 목적과 관련해서 조금은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인 거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가세연이 패소 판결을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항소심도 뭐 번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문제는 이제 포르쉐를 탔냐 안 탔냐 그 과정에 그런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했을 때 정말로 적절한 어떤 사실 확인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항소심에서도 결정이 번복되거나 유지되거나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소심 뭐 한다면 항소한다면 그 2심 재판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조민 씨는 유튜버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외제차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그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진짜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컨텐츠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명예훼손 관련 기소됐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입장 한번 부탁드립니다. 글쎄 조민 씨가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타시더라고요. 타고 벤츠도 타고. 그래서 근데 저희 사건에서는 외제차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을 했는데 외제차라는 게 이렇게 날마다 바꿔가면서 탈 정도로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가 아닌데 남의 차라고 하면서 이 차 저 차 바꿔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조민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외제차는 자신의 친구 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외제차를 자주 타고 등장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친구 차든 본인 차든 간에 어찌됐든 외제차를 타고 있다는 조민 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을 뭔가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요즘에 조민 씨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의 태도는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차량 타고 여행 다니는 유튜브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집안이 지금 저렇게 풍비박산이 났는데 반성하지 않고 자숙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는 뭐 공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광삼 변호사 의사 면허 반납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의사 면허 반납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니까 이제 취소라는 걸 통보를 하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청문회 나와서 뭐 이게 잘못됐다랄지, 네. 뭐 자기에 대한 이제 변명 주장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가지고 있는 면허를 뭐 반납해가지고 이게 의사가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청문회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참여해서 다시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지금 본인은 의사면허 보건복지에 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집행정지 가처분한달지 이런 건데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봤자 저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부산 의전원 관련해서 취소 소송에서 졌잖아요. 입학 취소에 대해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에서 1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의사면허는 뭐 취소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경심 교수랄지 정경심 교수의 이제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됐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유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된 소송도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상징적 의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본인 자체도 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끌고 가봤자 유리할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